안녕하세요. 예, 희소의 영양플러스의 이연주입니다. 예, 저는 2024년도에 개강을 하는 영양플러스 팀에서 식품학과 조리원리, 영양학하고 생화학을 강의를 맡는데요. 이번에는 식품학 및 조리원리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식품학하고 조리원리의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 팀을 선택을 하시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식품학하고 조리원리는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다짐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요것을 제가 노란색으로 좀 간단하게 썼는데요. 뭐냐면 화학의 기초부터, 화학의 기초부터 그다음에 시작을 해서 조리 및 가공의 기전을 정확하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어떠셨나요? 이거 분명히 나왔던 건데 올해 또 나왔네 라는 것들, 이런 문제도 많았죠. 근데 이제 식품학하고 조리원리는 식품학 따로 조리원리 따로 보다는 계속 이제 병합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식품 내의 그 영양 성분의 어떤 구조부터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의 특징들 를 학습하는 교과목이라면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식품군별로 이게 조리 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가공 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기전을 문제가 굉장히 묻는 문제가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학에서 어떤 식품의 구조라든가 화학적인 어떤 특성, 그 다음에 화학적인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뭐 대충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때 처음부터 그 기전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조리 및 가공 과정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식품학하고 조리원리가 이렇게 병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식품학을 하면서 조리원리를 제가 좀 같이 끌어다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리원리 쪽에서는 식품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확실하게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기전을 습득해서 나만의 실력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화학의 기초라고 해서 제가 그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원소 기호부터 그 다음에 뭐 화학의 결합, 뭐 이온 결합, 곡류 결합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부분을 그냥 제가 생화학에서 진행을 할까 생각이 되고요. 요번에 식품학에서는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양소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화학의 기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생화학에서도 하고 식품학에서도 이제 같이 공통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 텐데요. 어찌됐든 화학의 기초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 그래서 보통 식품화학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 학교 다닐 때 유기화학 정말 못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 산화하고 이게 왜 환원이죠? 예를 들면 산화 반응하고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왜 식초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학의 기초부터 제가 이제 식품학에서는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2024년도에 커리큘럼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지금 강의 일정, 그 다음에 전공 통합 이론 과정, 우리가 연간 구성 패키지는 전공 통합 이론 과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일정을 연간 패키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희소 영양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수강생들만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영양임용, 그 다음 카페에 영양임용 영양 플러스라는 카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요. 우리가 그 강의하는 내용, 그 다음에 뭐 보충 자료, 빌드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질문과 답변한다든가,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소통의 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여기 카페에 방문하셔서 어떤 내용이, 어떤 자료들이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우리 영양플러스 팀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학하고 조리원리는
제가 이제 오전에는 영양학하고 생화학을 한다면 오후에는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통합이론과정의 상반기에는 식품학을 할 거고요. 7주 동안.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조리 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학에서는 주로 화학적인 특성, 화학적인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기반을 해서 조리 원리에서는 식품 내에서 뭐 그 외부의 어떤 요인, 조리 과정 또는 가공 과정 중에서 이 식품 내에 있는 성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전과 함께 다루는 교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후에 하기 때문에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끝나는 시간은 항상 제가 거의 좀 늦게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얘기하다 보면 50분에도 끝나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보강 자료라든가 보강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충분하게 이 통합이론 과정의 목적은 어찌됐든 간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조리 원리로 넘어가서 이런 어떤 화학 반응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풀이는 오전에 2시간에서 12주 동안을 했다면 오후에 3시간을 합니다.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는 오후에 3시간을 하면서 9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총 27시간,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 총 27시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올해 출제된 문제까지 모두 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교과,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 같은 경우는 식가공 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리라든가 식가공 문제를 함께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교과목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문제풀이 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문제풀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부한 다양한 문제를 선생님들께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만드는 이런 문제, 다양한 문제를 많이 좀 공유를 하려고 좀 시수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에 좀 풍부하게 문제들을 많이 다룰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6회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6회가 이제 9월부터 10월 21일까지인데요. 중간에 2번의 2주 동안의 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임용고시 보기 한 달 전에 모의고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뭐 해요?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9월 달부터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삭 지도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월, 그러니까 그 11월까지는 90, 11일 한 3개월 정도 남는 거잖아요. 이때 좀 여유 있게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채워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첨삭 지도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파이널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끝날 때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해서 한 권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림, 그 생화학하고 영양학도 마찬가지지만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도 화학 구조식이라든가 그림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재에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보충 자료로 제가 이제 학원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선생님들께서 출력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보충 자료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하겠다. 이거는 교재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교재에 같이 수록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바로바로 학습하시면서 구조를 확인하면서 학습을 해야지 편하거든요. 영양학, 생화학도 마찬가지고 식품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글로 보는 거하고 구조를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는 필요한 구조, 그림 이런 것들은 교재에 함께 같이 수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바로바로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고 습득하고 암기하고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게 그렇게 교재를 좀 구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리 원리 및 실습은 결국에는 식품학에서 배운 그 영양소의 어떤 특징이 조리나 가공 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기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전을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봐야 기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먼 산 보는 것 같고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화학도 그렇지만 이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는 저는 좀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시라고 좀 권장을 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물론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림, 그러니까 상상 속에 교재에 나오지 않은 어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시지 말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라고 저는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전을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부분은 결국에는 화학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조리 및 가공 과정에서의 기전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요 형상평가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스텝 1, 2, 3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요건 단원이 끝나면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형상평가는 반드시 풀어보셔라 라고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익혔어도 내가 머릿속에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못해. 막상 내가 답안을 작성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답안을 작성을 못해. 그럼 그건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형성평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되니까 요거 형성평가는 꼭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다 꼭 풀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빌드업 테스트입니다. 요 빌드업 테스트는 영양 희소 플러스만의 아주 특장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카페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풀이인가 통합이론 과정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고 모의고사 과정 들어갔을 때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양플러스 팀은요, 일단 1월부터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와 내가 배운 지금 학습 내용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가공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거와 유사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요것의 특징은 뭐냐면 첨삭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영양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면 선생님들은 첨삭 지도를 1월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1월부터 물론 이제 빌드업은 뭐 단원이 끝나면 시작이 되니까 2월부터나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초부터 정확하게, 네, 그 다음에 기초부터 확실하게, 그 다음에 기전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훈련을 2월부터 초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 영양플러스의 장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빌드업 자료도 카페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별 강의 계획인데요. 요거는 통합 이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식품학은 오후에 그 2시부터 5시까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요것을 3시간 동안 한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보통 학교에서 그 학교는 보통 우리가 14주 뭐 시험 기간 빼면은 한 14주나 13주 동안 이 교과목을 끝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7주 동안 하는 거다 보니까 거의 2배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했던 것만큼 그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게 되면 이 과정을 다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넣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형성평가, 그 다음에 예습할 수 있는 문제, 복습할 수 있는 문제를 통해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평가 빌드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습한 내용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영양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리 원리는 요 끝나고 나서요. 3월 13일 날 끝나고 나서 3월 20일 그 다음 주차부터 조리 원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곡류, 밀가루, 두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때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식품학에서 배웠던 뭐 전분의 호화라든가 그다음에 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개념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리 원리와 식품학을 이때 그 식품학에서 배웠던 이론
내용을 조리 원리를 학습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성평가 샘플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조리 원리에서 제가 이제 출제를 했던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요건 제가 스텝 1, 스텝 2까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수업 끝나면 바로바로 제공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로 하게 되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선생님 뇌 속에 지식의 창고에 책꽂이처럼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성취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건 이제 빌드업 자료입니다. 자, 빌드업은 단원이 끝나면 제가 이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연계해서 출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2023년도에는 조리과에서 나온 문제, 그 다음에 식가공에서 나온 문제를 응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새롭게 가공해서 문제도 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빌드업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가정에서 기출된 문제, 이런 식으로 빌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 문제뿐만 아니라 타 교과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유사한 문제까지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고 직접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이 빌드업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것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첨삭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답안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올해 뭐 선생님들께서 이 답안도 제공해 주세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2024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2023년도에는 이 빌드업을 만드는 취지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그 답안을 작성을 해서 내가 답안을 작성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성취감 플러스 내가 그 답안을 찾았을 때 어떤 희열감을 같이 한번 느끼시고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첨삭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작성한 답안이 이건 내가 맞나?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카페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첨삭을 해서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수강생들과 저희 교수진들과의 어떤 소통 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빌드업 테스트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은 이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008년에서 2024년도까지 이것도 단원별로 묶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0분막하고 조리원리, 물론 10분막 문제, 조리원리 문제가 요즘에는 병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구분한다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참 어렵지만 그래도 10분막하고 조리원리 따로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교 과목, 특히 10분막하고 조리원리에서는 이제 조리라든가 식가공 문제도 함께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이번에는 좀 많이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보다 2024년도의 계획을 제가 시수를 많이 늘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문제풀이 과정은 왜 필요한가요? 라는 말씀인데요. 이 문제풀이 과정은 일단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단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문제풀이 이제 교재가 나가게 되면 그걸 다 빈칸으로 놔두고 딱 강의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미리 다 풀어보시죠. 예, 내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서술형 답을 만들었는데 교수님의 답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 문제가 나간 다음에 내가 풀어보면서 나의 부족한 점, 취약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답안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훈련하는, 연습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탄수화물 쪽에서만 가지고 왔어요. 탄수화물, 곡류, 밀가루 이런 것들을 제가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곡류 부분에서 매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4년도까지 어떻게 됩니까? 전분에서는 정말 탄수화물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분의 호화노화, 그다음에 뭐 팩틴질의
그 젤리화, 뭐 당화 정말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어느 부분에서는 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석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두 다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육류, 어패류, 그 다음에 단백질 쪽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백질도 매년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육류가 나오고, 어떤 해에서는 계란이 나오고, 어떤 해에서는 우유가 나오고, 어떤 해에서는 두부가 나오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정말 단백질의 편성, 단백질의 응고 기전이 식품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모든 식품의 단백질의 응고 기전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펼쳐놓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모두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뿐인가요? 네,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제 저의 자랑을 하려고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2023년도에 요 강의를 하면서 숨겨놨다가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서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서는 특히나 식품학하고 조리원리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젤화거든요. 그래서 전분의 젤화, 그 다음에 팩틴의 젤화, 그 다음에 젤라틴의 젤화, 그 다음에 한천의 젤화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그 들어가는 첨가물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서는 제가 표로 정리를 해서도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속도 있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총 6번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채점 기준도 말씀을 드리지만 첨삭 지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첨삭 지도를 꼭 신청을 하셔라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맞게 쓴 것 같은데 우리 출제자의 의도가 제대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온전하게 이 점을 다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첨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문장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게 되면 1회 모의고사 보신 분들이 마지막에 6회 모의고사 보셨을 때는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그 결과들이 이게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첨삭 지도를 꼭 신청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 플러스 수강생만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인데요. 위클리 퀴즈하고 파이널 렉처입니다. 네, 위클리 퀴즈는 9월에서 11월 동안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인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분의 교수님이 각각 2문제씩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간단한 문제들 우리가 이제 문제가 모두 다 서술형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답형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푸시다가 머리도 식힐 겸 오히려 머리가 더 좀 복잡해질지 모르겠지만 머리도 식힐 겸 카페에 들어와서 클릭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한마음 카페도 보게 되면 뭐더라 짝 스타디 이런 것들을 하고 문제를 서로 내주는 스타디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영양 플러스는 저희 2023년도에도 보면 교수님들을 그 파트너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이널 렉처는 우리가 모의고사가 10월 말에 끝나요. 그쵸? 10월 22일 날인가? 이렇게 끝나면 시험 보기까지 한 4주 정도 남거든요. 이때 저희가 파이널 렉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널 렉처는 2023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이 없었는데 뭔가 선생님들도 불안해하시고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뭔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정말 교수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호응도도 꽤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수험장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셨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요번에는 모의고사 프로그램에 함께 추가를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영양 플러스 모의고사가 필요한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첨삭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6회라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삭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답안, 좀 정확한 답안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클리 퀴즈예요. 예, 카페에 올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6주, 7주 차인데요. 제가 이렇게 카페에 올립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답안을 작성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정답이 올라오면 확인하는 단계죠. 그래서 간단한 단답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아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파이널 특강인데요. 요거는 제가 유지의 3회만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물론 교수님들에 따라서 모두 파이널 특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PDF 파일로 제공이 될 수도 있고요. 한글 파일에다가 PDF 파일로 전환해서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의 특성상 생화학 영양학에서도 탄수화물을 다루고 식품학에서도 탄수화물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하고 식품학을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이런 자료와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PPT 그 파일의 슬라이드 개수를 보게 되면 한 8장에서 10장 정도? 좀 많다면 8장까지는 아니고 한 6장에서 7장 정도?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정말 눈으로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런 거 우리가 배웠지 라고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건 또 뭐지?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수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 시험 보기 바로 전까지도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요번에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카페에 올라와 있는 위클리 퀴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아직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활동했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방문하셔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그 프로그램은 통합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1년의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식품학은 화학의 기초부터 아주 꼼꼼하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 원리에서 그 식품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기전을 정확하게 선생님들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선생님들도 형성평가라든가 빌드업이라든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저희 교수진들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냥 궁금한 것 있으면 정말 언제든지 서슴없이 질문하고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이런 거 모른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누구나 첫 걸음을 띄기는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 걸음을 띄고 그러다가 걷게 되고, 물론 처음에는 많이 넘어지죠. 처음부터 잘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첫 걸음을 뛸 때는 기우뚱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잘 걷게 되고 그 다음에는 뛰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저희와 함께 하면 이렇게 1년의 기간이 정말 걸음걸이에서 시작하셨던 분들도 나중에는 뛸 수 있는 도약의 단계로 반드시 성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나는 N수생인데요. 나는 다른 데서 배웠어요. 나는 그럼 여기는 너무 지루할 것 같은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답형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을 골라내는 답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영양교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그 학습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그 능력을 보고자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정답을 못 썼다, 내가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뭔가 막힌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죠. 그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서 했으니까 뭐 뒤에 모의고사만, 물론 이제 뭐 그러셔도 되고요. 그거는 모두 다 개인의 어떤 진도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아리에 구멍이 조금 있는데요. 물을 조금씩 넣으면 물이 계속 흘러나가면서 그 항아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죠. 그렇지만 물을 한꺼번에 와장창 많이 퍼부으면 어때요? 그 흘러나가는 물이 조금씩은 흘러나가겠지만 그 항아리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년의 시간이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모두 다 쏟아부으셔서 그 정말 비교적 구멍이 있는 항아리이지만 선생님들이 그 열정으로 그 항아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다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늦네요, 보니까. 네, 선생님의 꿈이 이 희소 영양 플러스 팀과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에 영양교사를 꿈꾸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저희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재밌게 아주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